네, 오늘 출첵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좀 안내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저번부터 좀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번에 제5기 바코디 강사 강의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네, 바른자세 코디네이터 강사, 바코드 강사 교육은 바른자세와 관련된 조금 더 우리 전문적인 그런 강의가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루에 많은 시간 동안, 매주 4주간 토요일마다 강의가 진행될 거고요. 이 강의를 수료하고 나시면 저희 바른자세 습관 지도사 협회가 지금 출범되었고, 국가 자격증을 많이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 바른자세 습관 지도자 협회에서 준비하는, 우리 1급, 2급, 3급으로 나눠지는 그 강사 자격증 중에 2급에 해당하는 자격 과정이 주어지게 되고, 그 2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이 소유하게 되면 저희 협회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강의라든지 캠페인 등에서 강사 또는 서포터로 활동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이런 부수입을 만들 수 있는 또 그런 자격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진행이 될 거고, 이번에는 저희가 원래는 거의 수도권 위주로 진행을 했었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대구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많이 멀지 않고 충분히 여기 또 관심이 있고 하시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새로운 이런 창직의 길을 한번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지금 뭐 인원이 저희가 15명 정도로 제한하고 있는데 지금 뭐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되는 뭐 관련된 총판사님들이나 양경숙 본부장님이나 아니면 저한테라도 문의를 해 주시면 빈자리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좋은 강의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 저희 오늘 진행할 강의 내용은 무릎의 변형과 발의 변형에 대해서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 다리 형태의 변형, 무릎의 변형을 본다라고 했을 때 체형적으로 보면 크게 흔히 알고 계신 게 X다리 변형 또는 O다리 변형을 많이 알고 계시죠? 특히 저희 X다리 변형보다 O다리 변형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나의 이 O다리가 왜 유발되었는지, 나의 X다리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먼저 이 X다리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굉장히, 그 체중이 좀 제법 많이 나가 보이시는 분의 X다리가 있고 또 굉장히 어린 아이의 X다리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X다리를 검사하는 방법, 내가 X다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방법은 양쪽 무릎과 발을 붙이고 섰을 때, 무릎과 발을 붙이고 딱 섰을 때 무릎과 발이 아주 자연스럽게 붙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X다리가 있으신 분들은 무릎은 붙지만 발이 안 붙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발 사이 거리가 2.5cm 뭐 또는 한 3cm 이상 벌어지게 되면 내가 약간 X다리에 경향이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5cm 이상 벌어진다. 발이 5cm 이상 벌어진다라고 하면 X다리가 제법 많이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상에 보이는 저 여성분과 아이의 경우에는 뭐 2.5cm 또는 5cm가 아니라 거의 뭐 한 20cm 가량이 벌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저 정도라고 하면 엄청 많이 진행되어져 있는 X다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X 다리가 되는 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X 다리 뭐 다른 다리의 변형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X 다리의 변형은 어
쉽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다리라는 거는, 발이라고 하는 거는 체중을 지지하는 관절이죠. 무릎도 마찬가지고요. 이 체중을 지지하는 관절이, 이 기둥이, 체중을 지지하는 이 두 기둥이, 기둥 자체가 약해지면 이 기둥이 휘어버릴 수 있겠죠. 휘어버릴 수 있겠죠. 우리가 워낙 앉아 있는 시간이 많고, 그다음 서서 움직인다든지 활동하는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면서 하체 근력이 많이 약해지신 분들이 많아요. 어, 하체 근력이 많이 약해지니까 다리가 휘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내 하체 근력은 정상적이지만 상체의 무게가 급격하게 무거워질 수도 있겠죠. 뭐 살이 뭐 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살이 뭐 한두 달 사이에 뭐 5kg, 8kg가 막 쪘다든지 또는 몸이 아주 보들보들한 그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무거운 가방이 몇 킬로그램씩이나 되는 무거운 가방이 추가된다라든지 또는 임신을 하게 되면서 아이의 무게와 양수의 무게가 갑자기 추가된다든지 하면 다리의 형태가 갑자기 휘어질 수도 있겠죠. 엄청 장기간에 걸쳐서 천천히 무게가 추가되었다라고 하면 다리는 그 무게에 좀 적응해 나가면서 좀 커지고 발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한두 달 사이 또는 뭐 몇 개월 사이에 갑작스럽게 무게가 갑자기 추가되면 다리가 그 무게에 적응할 시간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다리가 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입니다. 다리의 근력이 현저하게 나빠진다, 약해진다든지, 또는 내 다리의 근력은 크게 나빠지지 않았지만, 갑자기 무거운 무게가 빠른 시일 내에 추가가 되면 다리는 휘어질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 다리가 많이 약해져 있고, 그 상태에서 내가 살이 갑자기 쪘다, 또는 무거운 무게가 갑자기 추가되었다라고 하면 훨씬 더 빨리, 더 많이 휘어질 수 있겠죠. 반대로, X다리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오다리예요. 오다리를 고민하시는 특히 여성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실제로 X바디 검사를 찍어봐도 오다리 있으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오다리를 검사하는 방법은 X다리와 같아요. 무릎과 발을 붙이고 서보는 거예요. 근데 오다리가 있으신 분들은 발은 붙지만 X다리와는 반대로 발은 붙지만 무릎이 서로 붙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 무릎 사이의 거리가 마찬가지로 2.5cm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내가 오다리 경향이 약간 있구나. 5cm 이상 벌어져 있다라고 하면 내가 오다리가 꽤나 진행이 되어져 있구나라고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과 오른쪽에 보이시는 연세가 있으신 분의 오다리 사진을 보시면 5cm보다도 더 넘을 것 같죠? 한 10cm 초반의 정도로 12cm, 15cm 정도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다리 같은 경우에는 X다리와는 조금 반대로, X다리는 뭐 하지 근력이 약해지고 상체의 무게라든지 또는 외부적인 무게가 갑자기 추가되면 X다리 경향으로 많이 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다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하체 근력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특히 이 골반과 중체 쪽의 자세와 엄청난 영향을.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 오다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과전만이 있으신 분, 그다음 전반세, 무릎을 바닥에 꺾고 있으면 오다리가 생기기도 해요. 허리를 과도하게 꺾거나 무릎을 과도하게 꺾으면 오다리처럼 무릎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반대로 허리가 굽으신 분들, 치고를 내밀고 허리가 굽으시는 분들도 무릎이 구부정해지면서 오다리가 오기도 해요. 다시 설명드리면 허리가 꺾이면 무릎이 뒤로 꺾여요. 관절 연쇄, 관절 체인상, 관절 사슬상 그렇게 관절의 형태와 움직임이 연결되어 있어요. 허리가 꺾이면 무릎이 꺾이게 되고요. 그 상태가 되면
오다리가 발생하기도 해요. 왼쪽에 있는 경우 같은 거죠. 왼쪽에 있는 분의 측면 모습을 잘 한번 살펴보시면 골반과 복부, 허리 쪽을 한번 잘 보시면 완전 오리궁뎅이 자세처럼 배를 내밀고 허리를 과도하게 꺾고 있어요. 그다음 무릎도 뒤로 완전히 세 다리처럼 꺾여 있죠. 저런 경우에는 오다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런 경우에도 오다리가 발생할 수 있고 반면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연세가 좀 있으신 이 여성분을 보시면 이분의 옆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허리 라인이 거의 없어요. 아랫배와 치고를 약간 내밀고 있는데 허리를 꺾어서 내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허리가 굽어진 상태로 약간 내밀고 있는 듯하고 허리가 굽으면 무릎도 구부정해져요. 무릎을 보시면 무릎이 살짝 구부러져 있죠. 네. 허리가 굽고 무릎이 굽으면서 생기는 오다리도 있습니다. 네. 이 두 경우의 오다리인 경우에는 무릎만 교정하려고, 다리만 교정하려고 하면 절대로 교정이 되지 않아요. 반대로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반대로 허리와 골반을 교정해주면 이 오다리가 해결이 되겠죠. 이 두 분은 무릎 자체의 문제로 오다리가 오신 게 아니라 골반과 허리의 문제로 오다리가 오신 거예요.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면서 생기는 오다리 또는 허리가 과도하게 굽으면서 생기는 오다리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같은 X다리나 같은 O다리라도 다른 자세, 인접한 관절이나 인접한 부위의 자세가 어떻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리고 이런 오다리나 이런 X다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 몸이라는 게 참 이게 복잡해요. 복잡해요. 같은 무릎의 자세만 옆에서 봤을 때 같은 전반슬 무릎이 뒤로 꺾여 있는 자세다라고 했을 때도 이게 오다리로 어, 어, 악화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게 또 X다리로도 악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좀 복잡해지죠. 완전히 정석적으로 딱 교과서적으로 무릎이 뒤로 꺾이면 무조건 오다리야 이런 건 또 없어요. 그럴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가능성이 훨씬 더.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오다리가 있다, X다리가 있다라고 하면 위쪽에 있는 상태가 어떤지 또는 옆모습에서 봤을 때 내 무릎 상태가 어떤지 또는 골반과 허리 쪽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변화나 이런 그 체형이 틀어지는 과정들은 조금은 복잡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가급적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가장 가까이 있는 스테이션이나 카페트 슬리밍으로 방문하셔서 전반적인 체형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시고 본인한테 맞는 그런 처방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우리가 그 오다리나 X다리 외에도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정면 또는 후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오다리 또는 X다리 있죠. 정면 또는 후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외에도 우리가 측면에서 봤을 때도 무릎의 변형들을 다양한 변형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중에 크게 대표적인 게 지금 설명드릴 내용들입니다. 지금 다양하게 서 있는 자세들이 있죠. 1번 분을 보시면 굉장히 등도 굽어 있고 거북목도 굉장히 심하고요. 골반도 앞으로 쭉 내밀고 있죠. 치골 쪽을 특히 내밀고 있고 무릎을 부정하게 구부리고 있습니다. 2번 분을 보시면 상체 자세는 뭐 많이 나빠 보이진 않지만 뭐 턱을 약간 들고 있고요. 흉곽이 약간 붕괴되어 있고 구분등이 좀 있으면서 아랫배를 좀 내밀고 있고 무릎은 뒤로 꺾고 있어요. 또 3번 분을 보시면 등 굽어 있고 거북목 심하고요. 치골 쪽을 굉장히 앞으로 많이 내밀고 있고 무릎도 굉장히 많이 구부러져 있어요. 반대로 4번 분은 굉장히 좋은 자세로 잘 서 있단 말이죠. 죄송합니다. 특히 이 많은 자세들 중에서
다른 부위는 많이 보지 마시고요. 무릎 쪽만 한번 보자고요. 무릎 쪽만 한번 봤을 때 제일 첫 번째 무릎을 보면 무릎이 굉장히 좀 구부정해져 있죠. 2번 분은 또 무릎이 뒤로 꺾여 있고요. 세 번째 보이시는 분은 또 무릎이 구부정해져 있고 4번 분은 무릎의 정렬이 굉장히 좋은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거는 간단하게 세 가지예요. 1번처럼 무릎이 뒤로 꺾여 있거나 2번처럼 무릎이 아주 정상적이거나 대퇴골과 하퇴골, 정강이 뼈와 대퇴부가 일직선을 잘 이루고 있거나 3번 분처럼 무릎이 약간 구부정한 상태이거나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상적인 무릎과 비정상적인 무릎을 한번 비교해 보자라고 하면 외관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뭔가 좀 다르죠. 무릎이 뒤로 꺾여 있는 모양을 보시면 1번의 무릎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좀 이상하죠. 그냥 전공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무릎이 뒤로 꺾여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이상하고요. 실제로 엑스레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뭐 미세한 변화긴 하지만 무릎 앞쪽이 굉장히 관절변이 많이 닿아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릎 통증을 일으킬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무릎 앞쪽 관절이 닳아 없어질 확률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3번 분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구부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릎 앞쪽에 있는 근육이나 힘줄이 손상받을 확률이 많아집니다. 이 정상적인 무릎의 대퇴골과 정강이뼈, 경골 쪽의 사진을 한번 보시면, 그리고 이 대퇴골과 경골뼈가 이루는 저 관절 사이에 그 공간을 보시면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고, 저 관절들 사이에는 관절 연골도 있으실 거고, 반월판 같은 것들도 있겠죠. 충격을 흡수시켜주는 관절의 다양한 부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전반슬, 무릎이 뒤로 꺾여 있는 자세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오른쪽에 관절 사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관절이 굉장히 맞물리는 상태가 돼요. 당연히 그 사이에 존재하는 연골이라든지 반월판이라든지 디스크, 관절 디스크 같은 것들이 닳아 없어지겠죠. 그다음 뼈와 뼈 사이가 서로 맞닿게 되니까 뼈는 압박을 받으면 뼈가 생성이 돼요. 물론 이게 좋은 의미에서 우리가 뼈가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 나쁜 의미로는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관절이 계속 맞물리게 되면 그쪽 관절이 뼈가 계속 가골이라는 게 형성돼요. 가짜 뼈가 형성되고 안 좋은 뼈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을 보면 무릎 관절이 굉장히 이렇게 두꺼워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허벅지나 하체는 얇아져 있지만 무릎 관절만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고 두꺼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다 관절이 압박받아서 거기에 가골이 형성되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관절의 부하가 굉장히 많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무릎이 구부정해져 있게 되면 뼈의 모습은 이렇게 활처럼 굽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허벅지 앞쪽과 무릎 앞쪽과 하체 앞쪽으로 지나가는 이 근육과 힘줄들이 훨씬 더 많은 텐션이 발생하게 돼요. 원치 않는 스트레칭을 계속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연부 조직이 늘어난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연부 조직이 찢어질 수 있겠죠. 흔히 말하는 뭐 힘줄이나 근육에 염좌 또는 좌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에 뭐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라든지 무릎 앞쪽에 통증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것들을 체크하기 이전에 내가 무릎을 정상적으로 정렬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의 무릎을 뒤로 꺾고 있는 무릎인지 무릎을 구부정하게 하고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 보시는 게 조금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부러진 무릎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걸어가는 사람과 이렇게 오리걸음, 무릎을 구부리고 걸어가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좀 극단적인 비교긴 하지만 비교를 해보시면 저렇게 오리걸음, 무릎을 구부려 놓고 걸어 다니면 무릎이 당연히 아프겠죠. 당연하겠죠. 조금만, 한 3분, 1분만 걸어도 무릎이 아플 거예요. 네. 근데 무릎을 약간 구부려 놓고 한 5년 정도를 걸어 다닌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 시간이 쌓인다라고 하면 내가 많이 구부리고 있지 않더라도 무릎의 통증이 발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구부리고 있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또는 무릎을 꺾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미용적인 측면을 떠나서라도 무릎에 통증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는 뭐 약간 뭔가 이상한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한번 체형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꼭 필요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조금 더 전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뭐 그 구조적인 그 모양과 힘점이 달라지고 체중이 어디에 실리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무릎의 부하가 관절에 걸릴 수도 있고 무릎의 부하가 연부 조직, 허벅지 앞쪽 근육이나 힘줄에 무릎 앞쪽의 힘줄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런 무릎의 변화들은 아까 제일 처음 우리 오다리, X다리 설명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어, 무릎 자체에 뭔가 문제로 이런 뭐 오다리, X다리 또는 전반슬 변형들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골반과 중체, 코어 쪽의 문제 때문이에요. 그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 여성분의 사진처럼 허리를 굉장히 뒤로 많이 꺾으면 허리를 굉장히 꺾고 있는 배를 내밀고 있는 우리가 흔히 요추 과전만 자세라고 표현을 하죠. 오리궁뎅이 자세라고도 쉽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런 자세가 있다라고 하면 무릎이 대부분은 뒤로 꺾이는 전반슬 변형을 동반하게 돼요.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남성분처럼 치골 쪽을 내미는 저런 변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무릎을 구부정하게 가지는 저런 변형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슬 변형 또는 구부정한 무릎의 변형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무릎 자체만 뭔가 컨트롤하려고 하면 조절이 교정이 안 돼요. 골반과 중체 쪽의 교정이 함께 들어가야 무릎의 교정이 근본적인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무릎에 뭔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무릎 자체의 문제만 계속 국소적으로 우리가 뭐 흔히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라고 많이 말을 하죠. 너무 무릎 자체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그 인접한 부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무릎의 변형 외에도 우리는 또 다양한 발의 변형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흔히 제일 왼쪽에 보이는 건 흔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평발이라는 변형이죠. 발의 아치가 아예 없어져 있는 발의 변형입니다. 반대로 이 가운데 보이시는 사진을 보면 아치가 너무 높은 요족형 변형이에요. 발의 아치는 항상 3번,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적당해야 돼요. 적당해야 되지만, 아치가 너무 높고 딱딱해도 문제고요. 너무 낮고 말랑말랑해도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발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검사를 해볼 수 있냐라고 하면 물론 눈에 당장에 보이는 그런 비주얼적인 그런 검사들로 확인도 가능하지만 우리 발자국 검사, 풋프린팅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풋프린팅 검사기가 없으셔도 집에서 그냥 신문지 좀 두껍게 깔아놓으시고 발에 물을 살짝 묻히신 상태에서 신문지 위에 자연스럽게 평상시처럼 자연스럽게 섰다가 내려오면 자기의 발 모양이 이렇게 딱 프린팅되어 있겠죠. 그걸 통해서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풋프린팅의 모양이 제일 평발 같은 경우에는 제일 왼쪽처럼 아예 아치 부분이 없어져 있겠죠. 반대로 요족형 아치가 너무 높은 사람들은 가운데가 전족부와 후족부, 뒤꿈치 사이가 완전히 떠 있는 모양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발이 아주 정상적인 사람은 아치 모양이 아주 이쁘게 하트 모양처럼 양쪽 발의 아치 모양이 합쳐져서 약간 하트 모양처럼 저런 아치의 형태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이 발의 아치라는 거는 존재하는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아치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그 맨발로 아파트의 거실을 한번 쭉 걸어보시면, 편안하게 그냥 걸어보시면 어떻게 돼요? 쿵쿵쿵쿵 하는 그런 소리가 나게 되죠. 층간소음을 일으키게 되겠죠. 뒤꿈치부터 정상적으로 시원하게 걸으신다라고 하면. 그런 쿵쿵쿵쿵 하는 그런 소리가 난다는 거는 내가 발로 바닥을 그렇게 세게 친다라는 거죠. 그 소리가 날 만큼 세게 바닥을 친다라는 거예요. 바닥을 치게 되면 바닥만 아픈 게 아니라 내 발도 아플 수 있겠죠. 그만한 충격이 바닥에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내 발로도 반발력, 지면 반발력에 의해서 내 발에도 그만한 충격이 내 신체 위쪽으로 올라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쿠션, 아치 모양의 쿠션이 살짝 없어짐으로 해서 그 충격을 흡수하는 엠보싱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내 신체의 힘을 바닥에 잘 전달해야 할 때는 다시 아치가 생기면서 발이 딱딱해지면서 내 종아리의 힘을, 내 하지의 힘을 바닥에 잘 전달을 해야 걸어 다닐 수 있는 힘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치는 충격을 흡수할 때는 보드라워져야 되고, 내 힘을 바닥에 전달할 때는 다시 딱딱해져야 돼요. 그래서 보드라워지고 딱딱해지고를 아주 매 걸음걸음마다 아주 자동적으로 계속 이 사이클이 완성되어야 정상적인 그런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발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정상적인 발을 가지신 분들은 아주 보드라운 흙바닥을 걷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되고, 반대로 우리가 평발을 가지신 분들, 발이 그냥 아치가 무너져 있고, 발이 너무 보들보들한 거예요. 발이 너무 보들보들해서 아치가 그냥 다 무너져 있는 거죠. 순두부처럼 아주 부드럽기만 한 거예요. 이러신 평발을 가지신 분들은 어디에 비교를 해볼 수 있냐라고 하면, 정상적인 발이 보드라운 흙바닥을 걷는 거다라고 쳤을 때 평발을 가지신 분들은 같은 거리라고 하더라도 모래사장을 걷는 거예요. 모래사장이 푹푹 파이죠. 아주 보드랍고요. 훨씬 더 내가 100m, 똑같은 100m를 걷더라도 보드라운 흙바닥을 100m 걷는 것과 모래사장 100m를 걷는 건 다르겠죠. 훨씬 더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또 예전에는 평발이 있는 사람들은 행군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군대도 면제가 되었었죠. 그래서 발의 기능, 신체 기능을 굉장히 저하시키는 아주 안 좋은 변형 중에 하나고, 그다음 발바닥의 통증이나 족저근막염이라든지 아킬레스 건염, 힐패드 증후군처럼 다양한 발의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변형이, 대표적인 변형이 이 평발이라는 변형입니다. 그다음에 이 요족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보지 않았지만, 아치가 너무 높으신 분들은 어디에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냐라고 하면, 어, 정상적인 발은 보드라운 흙바닥을 100m 걸어가는 거고, 평발은 모래사장을 똑같은 거리를 걸어가는 거다라고 치면, 이 요족인 분들, 발이 너무 아치가 높고 딱딱하신 분들은 아주 딱딱한 돌바닥을 이런 나막신을 신고 걷는 것과 똑같아요. 신발이 굉장히 딱딱하고 바닥이 굉장히 딱딱하니까 발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아프겠죠. 충격 흡수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바닥의 충격이 고스란히 내 발로, 내 신체로 다 전달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발이 굉장히 불편하고 피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발의 변형들, 우리 무릎의 변형뿐만이 아니라 발의 변형들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도 많고, 반대로 나는 매번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나 발이 굉장히 아프다. 또는 발바닥의 통증, 족저근막염을 달고 산다. 힐패드 증후군, 뒤꿈치가 화끈거리고 굉장히 뒤꿈치가 아프다. 또는 아킬레스 건염,
우리 아킬레스 건 부위가 매번 통증이 있다. 또는 종아리 근육이 매번 조금만 걸어도 굉장히 딱딱해지고 뻐근해지고 종아리 근육에 통증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하퇴나 발에 다양한 질병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내 발의 형태는 어떤지를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여성분들이 무지외반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지외반증 같은 경우에는 이 평발이라는 발의 변형과 아주 동반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무지외반증, 발가락의 변형을 가지신 분들도 내 발의 형태는 또 어떤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꼭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집에서 풋프린팅 검사를 해보시기가 좀 애매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운 스테이션이나 카페드 슬링고 방문하셔서 전문가한테 그냥 발을 보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네, 그러면 무릎의 변형이라든지 발의 변형을 잘 캐치해서 본인한테 맞는 몸 관리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발의 변형이나 무릎의 변형을 가지신 분들은 우리 흔히 PT770을 많이 입으시죠. 지금 가지고 있으신 분들께서도 안 입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당장 무릎의 변형과 발의 변형이 있으신 분들은 이 PT770을 잘 챙겨서 좀 자주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T770만 입어도 다리 모양의 교정이나 보행의 교정이나 발의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과 발의 변형은 얘들만의 잘못으로 오지 않아요. 대부분 골반과 중체 쪽에 문제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골반과 중체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해 보시고 거기에 맞는 우리 중체의 다양한 제품들이 있죠. 거기에 맞는 골반과 중체를 교정할 수 있는 우리 중체 제품을 함께 입어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대부분 중체가 입기가 좀 불편하니까 대부분 PT770은 좀 입기가 편하셔서 요것만 입으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시더라고요. 중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 PT770만 입으시는 분들이 많던데 물론 이것만 입으셔도 효과는 좋지만 우리 중체를 함께 입어주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형들이 있으신 분들은 가까운 스테이션과 카페트 스님고 방문하셔서 한번 꼭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교육을 듣고 본인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신 분들은 이 중치 제품과 이 PT770을 좀 잘 챙겨 입으셔서 좋은 체형 변화의 결과를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다들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하지 변형에 대해서 좋은 정보와 어떻게 우리가 자세를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정은상 마스터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채팅으로도 오늘 느끼신 점들 잘 메모하시고 또 남겨주시면 우리 또 마스터님이 굉장히 보람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스쿼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정돈을 해주시고 스쿼트, 오늘은 33 스쿼트 하는 날입니다. 예, 33 스쿼트 오늘 또 빡세게 한번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벌써 우리 울산 남구 선수촌은 다 준비가 되셨네요. 자, 잠깐 허리하고 발목하고 이렇게 좀 돌려주시고요. 무릎도 좀 풀어주십시오. 예. 오늘은 또 제가 이 장소가 저희 슬리밍고의 강남 쇼룸에 와 있습니다. 또 제가 지금 엄길동이라 불릴 정도로 제주, 대구, 오늘 또 강남, 서울까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후에는 또 검단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준비 다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33 스쿼트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하나 하면 세 번에 걸쳐서 엘리베이터 타듯이 내려갔다가 세 번에 걸쳐서 다시 올라오는 스쿼트가 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25개를 할 건데요. 10개, 8, 3, 8개씩 예, 3번 하고 마지막에 한 개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8개 집중할게요. 준비.
자,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여기서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있으면 두 번째 내려갈게요. 하나, 둘, 셋. 자, 멈추고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세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코어에 힘.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여섯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자, 일곱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멈추고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여덟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멈추고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1세트 끝. 10초 휴식. 자, 무릎하고 고관절 잠깐 풀어주세요. 자, 2세트째는 내려가서 2초 멈출 겁니다. 2초. 예, 강도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예. 자, 준비. 내려갑니다. 하나, 내려가요. 하나, 둘, 셋. 2초 멈춥니다. 멈추고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두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몸 숙이지 말고 코어 세우고. 오케이.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세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코어 세우고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네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멈추세요.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여섯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버티고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일곱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버티고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여덟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버팁니다. 코어에 힘. 버티고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10초 유시. 허벅지 털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9개 남았습니다. 오늘 9개를 하면 또 여러분들이 해오셨던 24개의 기록을 갱신하시는 거예요. 자, 5초 휴식. 숨 고르게 하시고 허벅지 털어주세요. 마지막 9개 조금 힘들 겁니다. 그래도 9개 집중. 자, 준비. 자, 이번에는 3초씩 멈춥니다. 자, 내려갈게요. 하나, 둘, 셋. 멈추고 버티세요.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두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버티세요. 버팁니다. 올라오십니다. 하나, 둘, 셋. 세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버팁니다.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버팁니다. 버티세요.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버팁니다.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내려갑니다. 이제부터 4초. 하나, 둘, 셋. 버티세요. 버틸 때 운동됩니다. 버티고 올라오세요.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하나, 둘, 셋. 이제 여섯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버티세요. 자, 버티고 이길 수 있다. 나를 이긴다. 버팁니다.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이제 3개 남았습니다. 일곱 번째 내려가고 하나, 둘, 셋. 버티세요. 오케이.
이기고 있습니다. 버티고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자, 8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5초 버티기. 하나, 둘, 셋, 넷. 올라오세요. 하나, 둘. 마지막 한 개 이제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버티고 버팁니다. 나는 나를 이겼다.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25개. 오늘도 결과를 대신하신 서로에게 축하하신다고 격려해 주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잘 해내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자, 숨 고르기 하시고 잠깐 짧게라도 오늘 다산의 인력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호흡 하시고 자, 이제 오늘 광고 말씀을 우리 6월의 비전 창업 설명회 일정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5월 18일 화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강남을 시작으로 6월 24일 오후 2시 대전까지 4번에 걸쳐서 슬리밍거 그룹의 비전 창업 창직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시간과 장소 그리고 일정 잘 참고하셔가지고 역시 달달이 있지만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시점에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청사진을 그려보시는 귀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배우같이 잘생긴 우리 이윤규 변호사님의 특강이 6월 15일 오전 11시 33 출첵의 특강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혹시 나는 유튜브에 이윤규라고 하는 분 네이버나 유튜브에 검색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검색 안 해보시면 잘 몰라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10개월 만에 사시에 합격을 할 정도로 굉장히 집중력 있는 몰입감 있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근데 공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뇌를 활용해서 잘 하지 못했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그냥 외우면 장땡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비밀을 지금 우리 삼삼 출첵 참가하시는 분들께 평생 공부라고 하잖아요. 평생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학교 다니는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지 않으면 조만간에 이 AI와 챗 GPT 같은 이런 인공지능에게 도태당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바로 인간이 가진 고유의 사유, 그리고 인간이 가진 존엄성, 인간의 이 가치, 내재 가치, 뭐 이런 것들이 경쟁력을 가져야만 우리들이 이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 특강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잘 좀 참여하시고 또 누군가에게 전파해서 이 출첵 시간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부 바르게 잘 살아보자 189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성공하는 자기경영 148번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산의 인력은요. 다산의 책인 여유당 전서의 문장입니다. 개인 정매 어과 차처 수변 성노 차소 이계과 진한 어무과야. 예, 한문인데요. 사람의 감정은 허물에 부끄러움을 느끼다가도 점차 화를 내게 된다. 허물이 애초에 없는 것보다 허물을 고치는 것이 더 어려운 이유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가 약점 없고 허물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허물이 자기 자신을 좀먹고 또 나아가서 타인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면 우리는 그 허물을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치려고 하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힘을 길러야만 됩니다. 그걸 메타인지라고 부르죠. 우리들 스스로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 신세를 한탄하지 말고 내가 진짜 나를 잘 알고 있는지를 한탄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가 나를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잘하는지, 또 무엇을 선호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살펴보고
나의 방향성을 점검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아니더라라고 하는 후회보다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방향을 전환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노라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멋진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산의 메시지는, 고수가 내놓은 신의 한 수는 번뜩이는 영감이 아니라 끈질기게 되돌아보는 인간의 복기에서 나왔다. 여기서 복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복기는 바둑 용어이죠. 바둑에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바둑 시합에서, 바둑 경기에서 이제 승패가 결정이 나게 돼요. 그러면 승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결정적으로 이기는 수를 뒀고, 또 패자 입장에서는 어떤 수가 나의 패착이었고 상대는 어떤 수를 잘 둬서 내가 졌는지 서로가 다시 한번 경기했던 내용과 수를 되돌아보는 그런 곳에서 바로 이 복기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했는지의 결정들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수정이 필요하다면, 전환이 필요하다면 그 복기를 통해서 오늘 내가 내 방향성을 다시 한번 결정하는 그런 시간과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우리의 삶을 좀 더 나은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는 그 기본이 바로 복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기하는 사람이 바로 신의 한 수를 두는 것 같은 그런 끈질긴 능력을 우리가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동안 질서가 없다면 질서를 확립하고, 이걸 패턴이라고 부르고, 규칙이 없이 왔다 갔다 이래저래 그냥 되는 대로 감정대로 살아왔다면, 규칙을 만들어서 감정을 배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가 이것을 하는 것, 바로 규칙을 만드는 거, 이걸 루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질서와 규칙이 일상을 장악하고 내 삶을 통제하게 되면, 내 삶을 지배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내 삶에는 내가 세팅한 이 방식과 이 프로그래밍이 자동화되게 돼요. 이걸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적절한 상황에서 통제를 받아야 되고, 또 적절한 상황에서 짜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그 방법이 무분별하게, 그래서 자유와 유사한 용어로 방종이라는 전혀 반의어가 있는 것은, 내 자유에 책임을 지지 못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방종이란 말이죠. 그러나 자유라는 것은 할 것을 하고 지킬 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권리란 말이죠. 그래서 자유와 방종을 혼선하는, 혼동하는, 그래서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여기 삼삼 출첵에 오시는 저와 여러분들만은, 우리가 몰랐던 거면 배우면 되고 안 했던 거면 하면 됩니다. 늦은 때는 없어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내 나이가 몇 개고, 내 나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 인생이 여기서 멈추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에 여러분을 가두고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깨어나야 돼요.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들 스스로를 오늘 이 계기를 통해서든, 아니면 출첵을 통해서든, 그 무엇이든 여러분들은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여러분들 주체로서 떳떳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멋있고 아름답고 자유롭게 설계해 나가실 수가 있어요. 저희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계기가 저희 출첵이라서 저희는 참 감사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관리하는 것, 관리를 경영이라고 한다면 그 핵심이 시스템이 있냐 없냐예요. 체계성이 있냐 없냐, 규칙성이 있냐 없냐. 결국 그 작은 차이가 우리의 삶의 이정을 다르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평행우주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직까지 학계에서는 이론으로 이제 대두되고 있는 하나의 이론이지만, 우리의 우주는 여러 다수의 평행우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평행우주설이에요.
뭐 제가 물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사전적으로 완벽하진 않습니다만은 결국 이 평행우주라는 개념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오늘 선택하는 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평행우주, 다른 우주구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론이라고 하면 우리가 오늘 선택을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A를 선택하면 A로서의 내 삶이 흘러가고 B를 선택하면 또 B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또 삶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으로 흘러가도록 그리고 그냥 내가 거기에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그 삶을 이끌어갈 것인가? 흘러가는 것과 이끌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잖아요. 개념도 다르고요. 주체도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오늘 정은상 마스터님이 일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뭐 X자 다리, O자 다리 그게 우리 삶에 뭐가 중요한데 우리 삶에 중요하죠. 우리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선택으로 인해서 O자 다리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선택으로 해서 X자 다리가 될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그것에 복합적으로 하지와 발의 변형이 일어날 것으로 그럼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내 삶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삶으로 내가 여지껏 열심히 벌어봤던 돈을 다 탕진해버리는 병 고치는 데 쓰는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 제가 이렇게 목 놓아서 돈도 받지 않고 그냥 이 외침이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가슴에 꽂혀서 울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한번 생각의 전환을 해보려는 시도를 해보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선택이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더 자유로운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더 건강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저의 가치이고 저희 슬리밍구가 주장하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의 가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시스템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4시간이 그냥 남들이 흘러가는 대로 시류에 휘둘려서 그렇게 흘러가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은 선택하는 거고 내가 선택 안 한 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결정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주체적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결정을 하기까지 얼마나 숙고했는지 오늘 하루가 결정한다는 오늘 하루가 쌓여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4번 쌓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2번이 쌓여서 1년이 되고 그렇게 한 해, 두 해, 10년이 지나면 우리 강산이 변하듯이 우리의 삶이 변한다면 우리가 오늘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어떤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될지를 한번 숙고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제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선택에 대한 후회는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오늘부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을 하고 건강을 잃었다면 건강한 삶으로 재정과 삶의 어떤 만족과 자유가 없다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시간 흘러가요. 그러나 선택하는 사람과 시간에 맡기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왕이면 좋은 결정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부터 오늘 하루에 여러분들의 삶을 다소 건강한 방법이지만 불편하게 하는 거 우리 입는 바른 자세를 입는 거 또는 바른 자세를 하는 거죠. 바른 자세 하는 거 불편합니다.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면 여러분들은 1년 뒤, 2년 뒤, 10년 뒤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더 적은 돈을 쓰면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의 가치입니다. 그냥 듣고 좋네 하면서 방종한 삶을 사는 가치는 결국 불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 삶의 방향을 점검하시면서 내일 또 주말을 즐겁게 맞이하시는 불타는 금요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금요일 되시고요. 오늘 좋은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